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또 이렇게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5시 30분 이 시간 통해서 정석투자가 지금 시장과 업종 종목에 대한 저의 뷰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1월 달이 대형 이벤트들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는 또 중동 쪽에서도 한번 또 이슈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콜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구간에서 어느 업종 종목군들이 수익을 잘 주고 있는지와 괴롭히는 쪽,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지시죠? 그죠? 수익률 차이 많이 벌어지는 거. 뭐 자동차, 이런 거 막 전저점 깨고, 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 철강주들, 현대제철 또 전저점 깨지고, 세아베스틸, 최악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 있고요. 또 반대로 IT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는 막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데 좀 중가권에 있는 주식들이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죠. 이전과 같은 시세가 잘 안 나옵니다. 뭐 ICD라든지 BH라든지 갑작스럽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주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반면에 좀 부각받고 있는 게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아주 큰 폭으로 시세가 좀 터지는 흐름들이 오늘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이 볼품 없었는데,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볼품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시장의 중심이 돼버린 이런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은 죽을 듯 하면서도 살아나고, 그죠? 살아있는 좀 생물체처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시장에 대해서. 체감지수는 많이 좋으신가요? 전략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도 이제 12번 더 고민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던 기준이 50p 단위로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죠. 2200에서 그 다음에 2150, 그 다음에 2100, 2250. 그죠? 지난주에 여기였었죠. 여기. 그리고 나서 2150이라는 숫자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코스피. 코스피 2150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거는 2018년도, 그죠? 2018년도 미중 무역 협상 최악으로 치닫고, 반도체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이익 개선도 너무 불투명했던 어떤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 밸류가 0.87이라고 했죠. 2020년도는 반도체도 디램도 바닥 쳤고, 랜드도 바닥 쳤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 방한 관련된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분위기 좀 살고 있고, 이 개선이 나오고 있는 시기니까 2018년도보다 훨씬 더 나았죠.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적은 구간이다. 2150, 이 구간에. 여기서 그래서 어떤 걸 살 것이냐, 왔을 때.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 쪽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건 전기차죠. 전기차에서는 세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PNT,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신흥 SE. 그죠? 그래서 IT 반도체 쪽보다는 전기차가 리스크가 적고 위로 먹을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IT 반도체는 지금 밸류 부담이 좀 있다. 그래서 급락할 때 한번 노려보기로 하고, 전기차, 여기에 지금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양극재만 하지 말고 동박,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PNT, 신흥 SEC. 그죠? 바이오 제약에서는요. 바이오 제약에서는 딱 3개만 이야기했어요. 메지온, 임상 3상 업체들, HLB, 헬릭스미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는? 제가 저가 화장품 방송 통해서 추천한 거 보셨어요? 아니죠. 제가 중국 소비주는 작년도 10월 말부터 이토마토에서 유일하게 저만 추천했던 전문가입니다. 저가 화장품을 하지 말고 고가 화장품을 하라고 해서 아모레 퍼시픽, 호텔 신라, 그리고 GK를 하지 말고 누구? 파라다이스. 그죠?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제가 작년도 10월 말부터 이토마토 방송을 통해서 절대 전략이나 진짜 쉬운 진단이나 그다음에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그대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없으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 2020년도는. 왜냐하면 유동장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LG전자는 실적이 호전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관련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 감소를 배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IT 반도체는 너 디램 없잖아. 그 순간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지. 파라다이스를 왜 투자해야 되죠? GK를 점을 뺏어 오잖아. 시진핑 방안이라는 좋은 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호텔 신라는 경쟁업체들의 몰락인데 중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전기차는 올해 대거 신차 출시되지 않습니까? 아우디부터 시작해서 BMW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도요타조차도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도요타조차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50만 대까지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 전기차 타켓 잡았던 도요타라는 기업도 2025년도에 50만 대까지.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대규모 증설을 했었을 때 거기서 떡고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전기차, 2차 전지. 그죠? 이게 제가 그동안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 소화하신 분들은 괜찮은 결과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후에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는 저는 여전히 50p 단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200, 2250, 그 다음에 2150. 근데 2150이라는 숫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서명하기로 한 날짜, 그 날짜가 1월 15일이고 거기서 서명하기로 한 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관세 부과된 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 2단계는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15%에서 7.5%, 3단계는 사라졌고요. 7.5% 줄이자라는 것까지가 반영된 밸류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를 다시 뭐 12%로 원래대로 간다든 15%로 간다든 그러면은 밸류 다시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때 되면 2150이 저점이 아니에요. 저점을 인식하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7.5% 여기서 후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2250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동발 관련된 악재가 확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단계가 사라지고 1단계만 남았다. 그러면 상방 쪽 봐야 되는 겁니다. 즉 포인트를 중동으로 보지 말고 어디로 보라고요? 미중 무역 협상하기로 서명하기로 됐는데 그게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시장 전략 세우시는 데 있어서.
아시겠죠?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2200이면 그 다음 어디가 보이겠어요? 2250이 봐야 되는 거고 2200은 2150 이렇게 계속 이렇게 50피 단위로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1월 15일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수에 대한 어떤 이 밸류 산정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59,700원입니다. 59,700원이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호황일 때 받았던 밸류가 1.53 정도 된다. PBR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2에서 25% 정도 나왔을 때. 그렇게 환산하게 되면 대충 61,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55,000원대에서 56,000원 자체도 비싸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2,800원, 58,000원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와야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 반도체 쪽보다는 저는 어디 쪽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냐면 전기차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IT 반도체는 이런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10이면 리스크 10을 감수해야 됩니다. 10% 수익을 기대한다면 10%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기차는 손실 3을 감수하면 먹을 수 있는 게 30이에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는 IT 반도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IT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 전기차 쪽으로 많이 옮겨드렸고 실전에서도 그리고 2150 깨지는 구간 2145포인트에서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중국 소비주하고 이쪽밖에 안 했어요. 바이오하고. 그래서 지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 한 달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후에 지나가 봐야겠지만 삼성전자의 재고를 줄이는 게 다시 앞당겨지면 그때는 제가 관점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오지 않게 되면 저는 여전히 전기차를 더 좋게 봅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간 종목이 세 종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흥 SEC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38,000원짜리죠. 그래서 이게 장중에 얼마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었냐면 36,700원까지 급락이 한번 좀 나왔었죠. 이때가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거하고 전기차하고 뭔 상관이 있죠?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했던 그 곳이 어디였었냐면은 여기 있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죠. 여기가 예멘이고. 이란이 이라크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했어요. 여기 다 이 주위에 다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다 감싸고 있어요. 미군이.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미중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죠? 네. 실제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한테 막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랬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사야 됐던 거는 전기차였던 거죠.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전기차를 살 때, 2차 전지를 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를 할 때는 증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장 증설이 중요하지 않아요. IT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수주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 업체가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정에 따라서 뭐 증착 장비도 들어가고 노강, 식각 장비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나 2차 전지는 불나잖아요. 운전하다가 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증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능력.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폴란드 공장, 그죠? 수요 확 다운된 거, 그다음에 삼성 SDI 헝가리에 있는 공장 가동이 확 떨어진 거, 다 안전에서 비롯됐고 그래서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업체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투자를 할 때는 이 방송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양극재 쪽 경쟁 심화에 의해서 단가 후려치어야 되는 이쪽보다는 동박 쪽이 훨씬 더 계속 우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오래 써야 되잖아요. 이쪽은 단가 싸움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형 각형 이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업체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 불이 안 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투자한 애들은 누구냐면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또 증설 투자하지 않습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서 낙수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단순 공정에 참여하는 업체들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업체들. ES 화재 사고가 막 커지게 되면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터졌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흥 SC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 흐름 전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4만 원대 초반 오면 땡큐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일레포에 관련된 업체 가운데서 저는 탑으로 좀 보고 있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NT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 PNT도 잘 갔어요. PNT도 좀 잘 갔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잘 갔죠. 금방 바로 살아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삼성 SDI를 갖고 왔는데 대형주들 가운데서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할 때. 이유는 하나예요.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싸워요. 소송 때문에.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불확실성. 그래서 불구경하고 있는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부각받는 거예요. 인덱스 자금을 출정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쪽, 2차전 이쪽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 전에 5G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는 작년도 말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KMW, 5G를 투자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업황 전망? 5G를 투자할 때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까? 업황 전망? 업황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외국인 수급? 아니면 차트 정별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확신 세울 수 있어요? 포인트가 안 잡힐 거예요.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5G는 OPM을 보셔야 됩니다. OPM 곱하기 10 보셔야 돼. OPM 곱하기 10 이상은 투자 매력이 없는 거예요. KMW 그 가격대가 57,000원이기 때문에 57,000원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좀 더딘 겁니다. 여기서 더 레벨업이 되려면 컨센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HFR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34,400원짜리가 OPM 10배짜리입니다. 9.7배짜리. KMW도 그렇고 HFR도 그렇고. 그러니까 5G는 OPM 10 이상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서진 시스템 정도. 5G에서는 탑으로 봅니다. 이거랑 요번에 그 이노아이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 지역 있는 거 그 검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업체죠. 그래서 요번에 5G 가운데선 작년도 말에는 제가 HFR하고 OE 솔루션을 대장이 될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는 이노와이러스하고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는 좀 잘 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파라다이스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지만 이거는 1차 시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17,500원대부터 참 방송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1차 시세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호텔 신라 단기 가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 위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종목이 차익 물량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다른 거 하더라도 얘네들이 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단기 가격에 따라서 좀 쉬는 흐름이 나올 텐데 2차 시세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환율이나 위안화가 도와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위에서 버티다가 매수 우위 구조 전 계속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효전으로 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등락 변화에 나오면 또 공방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봐야 되는 종목. 현대차. 못난이입니다. 현대차. 현대건설. 못난이.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현대제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식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딱 꼭 펼쳐 놓으십시오.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모니터에다 꼭 넣어 놓으세요. 이 네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나오는 시점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신호냐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 IT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국 소비주, 5G에서 먼저 치고 가는 애들. 그죠? 네, 이런 주식들, 전기차들, 이런 주식들이 좀 속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계속 약해져야 오늘 강했던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금 관리나 수익 관리를 할 때 이런 못난이들이 동시다발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욕심을 덜어놓고 현금을 조금 만들고 수익도 좀 병행하고 다시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건 좀 매수해야겠구나. 목표치 10,000원 받던 것도 한 9,000원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중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지저분한 이슈가 나오면 차라리 이 종목들을 보십시오. 얘네들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면 오늘 강했던 주식들 위주로 계속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포트에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현금 조절할 것도 좀 현금 조절하고 목표치 조금 낮추면서 리스크 관리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라 이거죠. 이게 좀 이해되셨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되돌려보기 하세요. 되돌려보기 되잖아요. 그죠? 5분 전후 가서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IT 반도체가 업황이 좋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다 인정. 근데 저는 한 달 동안 좀 기다려보자 해요. 밸류 부담이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정이 약하더라도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재고 조정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가 의견을 바꾸겠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좀 이럴 때는 좀 관망하자는 의견이고 왜냐면은 싸게 사기 위해서. 전기차는 2차 전지 중심으로 저는 투자 의견 계속 드리고요. 그 다음에 5G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업황? 업황은 당연히 좋으니까 OPM이 중요한 거예요. 곱하기 10. 아시겠죠? 10 이상 따라가면 돼요? 안 됩니다. 10 밑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나 이노와이러스를 잘 보시고 KMW의 이익 컨셉이 높아진지를 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기간 투자가들의 자금이 퍼질지 줄어들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뭘 보라고요? 위안화, 환율. 이게 2차 시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에너지 충전 많이 하시고 그다음 수익 많이 내시고 네,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이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많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